안녕하세요. 고세현 선생님입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제자가 뭐야? 만들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우리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의 말을 글자로 표현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만드는 원리가 제자의 원리야.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중세 문법에서는 겁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요건 첫 단계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자음의 기본자 5가지야. 자,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얘네들도 한자로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써요? 기, 역이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형아한테 야 써봐 했더니 이라더라고. 큰일 나요. 기, 역이 되는 거야. 니은 다 쓸 줄 알겠지. 그럼 시옷은 어떻게 돼? 시, 읒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시, 옷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음을 만드는 원리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상형. 기억해라.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본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탁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본떴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되는 것이야. 니은 뭐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야. 뭐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 뭐야, 입에 뭐야.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을 알아서 그런 거구나 하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 세계의 전 우주적인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을만 꼽자면은 나는 세종대왕인 것 같아. 그래서 목구멍 소리까지.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건 외워줘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금니 소리도 중요하지만 아, 설, 순, 치, 후. 다시 한번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물론 이 입소리에 치음이라고 했잖아. 이 치아에 해당되는 것이 시옷이기는 하지만 이 치아 쪽이 간섭하는 소리는 니은과 시옷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니은은 혀가 윗잇몸이라고는 표현했지만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이제 치조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부터 이응까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어금니, 혀소리, 입술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상형과 가획. 상형과 가획을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대로 가보면은 자, 설음에서 연결이 돼. 니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획을 해갖고 디귿이 되고 여기서 가획을 해서 티읒이 된단 말이야. 얘 어떻게 씁니까? 티, 읒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얘도 뭐야? 키, 기, 역. 키, 역 하는 새끼들 있어. 얘는 뭐야? 키, 윽이 되는 것이야. 어려워요?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가획을 하게 되는데 얘들아, 기본자에서 가획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세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가획을 하면서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미음, 비읍, 피읍.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근본 원리가 조금 다른 아이가 있어요. 이름하여 이체자야. 이체자는 따라합니다. 예디응. 지금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반설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면 세모 이렇게 되면 무식한 새끼야. 그래서 반치음. 이렇게 삼각형 표시로 되어 있는 이 글자가 바로 반치음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럼 이체자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하나씩 세지는 단계인데 이 이체자는 그 소리가 세지는 단계에서 벗어나 있어. 모양새도 많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체자라고 하는 것이야. 여튼 중요한 것은 옛 이응은 이응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삐침이 있어. 이걸 뭐 과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옛 이응은 어금니 소리 아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얘는 여기에서 소리가 세져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체자는 아음의 이체자 예, 설음의 이체자 리을, 그 다음에 치음의 이체자 반치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형의 원리는 기본자,
가획자는 당연히 가획의 원리. 가획의 개념은 뭐야? 획을 더한다도 있지만 소리가 조금 세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이체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하고 같이 이제 훈민정음 여러분을 같이 읽어볼 텐데 거기에서 세종대왕께서 몇 글자를 만드셨어? 그렇지. 28글자를 만드셨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28글자는 자음이 17자야. 그럼 모음이 뭐야? 당연히 여기서 빼면 몇 개가 되겠어? 11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음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하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나오죠. 그러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나오는 것에서 빠져있는 자음이 지금 쓰이지 않는 자음이 3가지가 있단다. 그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옛 이응이 있고 그 다음에 반치음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럼 하나가 더 해야 되겠지? 그렇지. 히읗 전에 있었던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따라합니다. 옛 이응, 반치음, 여린 히읗. 그래서 요 3가지가 빠져가지고 14 더하기 3 해서 17글자가 만들어졌단다. 조금 이따가 모음 할 텐데 먼저 얘기할게요. 모음도 뭐야? 모음은 10가지야. 10가지인데 아래 아라고 하는 아이가 빠졌다. 자, 이번에는 중성, 즉 다시 말해서 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음은 아까 말했듯이 11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자 3가지가 있어요. 얘를 가리켜 삼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재. 삼재인데 자, 무엇을 본떴느냐? 자음은 뭘 본떴어? 우리의 발음 기관을 본떴단 말이야. 그걸 상형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음은 천지인. 만물의 근원들이죠. 천, 하늘. 하늘을 어떻게 상형하겠어? 점 하나 딱 찍어줬단 말이야. 지, 땅이죠. 편편해. 인, 꼿꼿이 서 있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상형하였다 요래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글자냐 하면은 이 지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얘를 이번에는 가획이 아니라 뭘 한 거야? 합성을 한 거야. 가획은 그냥 획만 더한 거잖아. 그런데 얘는 기본자란 말이야. 알았어? 기본자인 천을 야 봐봐 여기에다가 오 하나를 박았단 말이야. 되겠어? 그때 발음이 뭐가 돼? 오. 하나 더 해볼까? 요 이렇게 도 되고 얘를 지우면 뭐가 되겠어? 유. 하나 지우면은 우.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합성해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의 가획하고는 그 내용이 달라요. 얘는 합성이라고 가야 돼. 얘도 해볼까? 아, 야.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합성의 원리를 갖고서는 기본자와 합성자를 만들어서 총 11개의 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 봐봐. 의에서 하나를 붙여볼게. 오가 되었지요. 얘를 하나만 박았다. 한 번만 결합했다. 그래서 초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따라합니다. 초출자. 한 번 더 초출자.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박았단 말이야.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제출자. 아, 그러니까는 점이 삐침이라고 할게요. 이 점이 하나 박혀서 아래아가 박혀가지고 점이 삐침이 하나가 됐다. 초출. 뭐야? 2개가 됐다. 제출.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초출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와 우가 있고 제출은 요와 유, 야와 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모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을 이해해야 돼. 특히 여러분들의 음운의 변동 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법 체계를 봤을 때에 이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은 이미 배웠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양성모음 봅시다. 아오, 아오. 얘네들의 느낌은 매우 작고 따뜻한 느낌이야. 반짝반짝, 번쩍번쩍. 생각해봐. 피가 졸졸졸 흘러? 피가 줄줄줄. 시냇물이 졸졸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에 이거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어가 양성이었나 음성이었나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가볍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오. 음성 모양 어때요? 무겁고 큰 느낌. 어우, 어우 이렇게 가요. 어우우. 내가 옛날에 어떤 새끼한테 이거 한번 음성 모음이 뭐야? 그랬더니 아우 이지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어우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외울 때 아오만 가볍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아는 뭡니까? 아래아는 양성모음이긴 한데 얘는 아하고 같지요? 아래아는 지금 소실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괄호로 쳐주시고 아오, 그 다음에 음성모음 어, 우, 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성모음은 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이라고 하는 글자를 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초성이지. 얘는 뭐야? 중성이지. 얘는 뭐야? 종성이지. 세종대왕께서는 초성과 중성은 만드셨어. 근데 종성은 뭐야?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에 만든 글자를 요길로 땡겨와서 이용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정말 위대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를 가리켜 종송, 부용, 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성은 초성을 땡겨와 사용한다. 다시 뭐라고요? 종성, 부용, 초성. 됐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 원리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인기가 없을 거야. 왜? 매우 쉬워서.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 선생님이 빨리빨리 편집해갖고서는 공급할 테니까는 계속 반복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